오래된 상자를 연 순간 이서연의 인생이 뒤집혔다. 먼지 쌓인 공책 한 권. 표지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 김수진의 일기. 죽은 엄마의 이름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23살 대학 졸업을 앞둔 봄날이었다. 할머니 정미숙의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 깊은 곳에서 발견한 상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공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엄마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결혼 1년 차. 오늘도 시어머니 밥을 3번 다시 지었다. 재훈이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 버틸 수 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해서 아침마다 토한다. 시어머니는 배려가 없다. 토하면서도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참는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다. 그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서연이가 태어났다. 딸이라서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아들을 낳으라고 하신다. 산후조리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섰다. 몸이 아파서 비틀거렸다. 하지만 서연이 얼굴을 보면 행복하다. 내 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서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숨이 막혔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갔어.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만 믿으렴. 모두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다시 일기를 읽었다. 결혼 2년 차. 오늘 시어머니가 분가 얘기를 들으셨다. 눈물을 보이시며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들여서 구박받는다고 하셨다. 재훈이는 나보다 어머니 편을 들었다.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날 밤부터 요구가 더 심해졌다. 나는 점점 지쳐간다. 하지만 서연이가 있어서 버틴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 4년 차. 오늘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라고 했다. 병원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재훈이가 막았다. 시어머니도 내일 가라고 하셨다. 나는 뿌리치고 나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1시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엄마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 마지막도 못 봤다. 용서할 수 없다. 서연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이 떨려서 쥘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 서연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 외할머니는 병으로 편히 가셨다고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골든타임. 엄마를 막은 사람들. 할머니 미숙과 아빠 재훈. 서연은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13년 전 엄마가 죽었을 때 할머니는 말했다. 내 엄마는 약한 사람이었어. 잊어버리렴.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엄마를 미워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연은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찾았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빼앗겼다. 법정에서 나는 나쁜 엄마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거짓 증거들, 허위 진술들.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는 매일 내 생각을 한다. 언젠가 내가 이 일기를 읽을까? 그때는 엄마를 이해해 주길.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평생.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3년. 엄마 없이 산 시간. 할머니를 믿고 산 시간. 엄마를 미워한 시간.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이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아, 엄마 사랑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미숙이었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문이 열렸다. 서연아, 저녁 먹자. 미숙이 들어왔다. 서연은 할머니를 봤다. 평소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랐다. 거짓으로 가득한 미소였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혼자 드세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미숙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가니? 나가요. 밤인데. 서연은 미숙의 손을 뿌리쳤다. 놔주세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방을 나섰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서연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펼쳤다. 엄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미워했어요. 엄마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할머니에게, 아빠에게,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밤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더 많은 진실을 찾아야 했다. 엄마가 겪은 일들을, 할머니와 아빠가 한 짓들을,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서연은 멈춰섰다.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산소 위치를 검색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엄마, 내일 찾아뵐게요.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할머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자신의 인생. 서연은 알았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엄마가 함께 있었으니까. 일기장 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서연은 가방을 꼭 안았다. 그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이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서연은 다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준비하며.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의 일기장을 베개 옆에 두고 천장을 바라봤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아빠가 외출했다. 병원 정기 검진이라고 했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 일기장을 발견한 옷장을 다시 열었다. 더 깊숙이 손을 넣었다. 오래된 신발 상자가 만져졌다. 꺼내서 뚜껑을 열었다.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서연은 한 장씩 꺼내봤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부엌에서 일하는 사진. 배가 불렀지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표정이 지쳐 있었다. 다음 사진. 엄마가 갓난아기를 업고 요리하는 모습. 산후 얼마 안 됐는지 얼굴이 헬쑥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다. 서연은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일주일 후였다. 누가 찍은 걸까? 서연은 다른 사진들을 뒤집어 봤다.
모두 같은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서연의 손이 떨렸다. 상자 밑에 봉투가 있었다. 꺼내서 열었다. 법원 서류였다. 이혼 소송 관련 서류, 조정 기일 통지서, 판결문, 그리고 증거 자료들, 미숙의 병원 진료 기록,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우울증, 모두 며느리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서류, 이웃들의 진술서, 며느리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봤다고, 모두 거짓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계속 넘겼다. 엄마가 외출한 사진들,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아이를 팽개치고 놀러 다녔다는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 사진들 속 엄마의 표정을. 웃고 있지만 눈은 슬펐다. 잠깐의 휴식이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뒀다. 할머니 방을 나왔다.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일기장, 사진, 서류 복사본. 그리고 기다렸다. 오후 4시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와 아빠가 들어왔다. 미숙이 먼저 거실로 왔다. 탁자 위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니?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이에요. 서연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재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탁자를 보고 멈춰섰다. 서연은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엄마 일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요? 엄마는 죽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서연아, 그렇게 말하면 뭐가 어때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훈이 끼어들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왜 그래? 아빠도 똑같아요. 서연은 아빠를 똑바로 봤다.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병원 못 가게 막았잖아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할머니 생신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서연은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셨대요. 일기에 다 적혀 있어요. 미숙이 다가왔다. 서연아, 그때는 할머니도. 그만하세요.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요. 그녀는 법원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뭐예요? 거짓 증거로 엄마한테서 양육권 빼앗은 거잖아요. 서연아, 그건 내 엄마가. 엄마가 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랬어. 저를 위해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였잖아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이 사진들, 할머니가 찍었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 만들려고 찍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서연아, 엄마 유서도 태웠죠? 미숙의 눈이 흔들렸다. 제가 진실 모르게.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그건 내 엄마 유언이 너무 슬퍼서. 슬퍼서요? 아니면 들키기 싫어서요?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할머니도 아빠도 똑같아요. 거짓말쟁이에요. 미숙이 눈물을 보였다. 서연아, 할머니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서연은 비웃었다. 엄마한테는 용서 안 했잖아요. 왜 제가 할머니를 용서해야 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너 키웠잖니. 키워준 게 은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서 빼앗아 놓고 키워준 게 은혜라고요?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는지. 서연아, 죄책감 때문이었죠. 엄마한테 한 짓 때문에. 서연은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다. 어디 가니? 제 방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할 말 없어요. 서연은 방으로 향했다. 미숙이 뒤따라왔다. 서연아, 제발. 서연은 돌아섰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전 할머니 용서 안 해요. 평생. 방문을 닫았다. 밖에서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다.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다. 다시 한 장씩 봤다. 엄마의 고통이 보였다. 할머니의 계획이 보였다. 아빠의 비겁함이 보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산소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내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했다. 진실을 알게 됐다고. 이제 할머니와 아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서연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할머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이 집에서의 삶.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엄마가 고통받았던 이 집, 거짓말로 가득한 이 가족,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엄마의 마지막을 찾아가는 것, 엄마가 살았던 곳들을 찾아가는 것,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서연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 엄마의 일기장, 증거 사진들. 그것만 있으면 됐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도 이 천장을 봤을까? 13년 전 이 집에 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은 중얼거렸다. 엄마, 내일 뵐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을 꿈꾸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을 나섰다. 할머니와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메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엄마의 산소였다. 13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탔다. 1시간 넘게 걸렸다. 산 중턱에 있는 공원묘지였다. 입구에서 위치를 확인했다. 5구역 32번.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분을 걸어 5구역에 도착했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연은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다. 28번, 29번, 30번, 32번 앞에 섰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수진 1984년부터 2026년. 사랑하는 딸 서연의 엄마.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준비해온 꽃다발을 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미안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서. 서연은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이었다. 엄마 일기 찾았어요. 다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할머니랑 아빠가 한 짓도 다 알았어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저 용서 못해요. 그 사람들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엄마 곁에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다시 올게요. 무덤에 절을 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 두 번째 목적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원룸이었다. 관악구의 낡은 건물. 주소를 찾아 도착했다. 10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 관리 사무실로 갔다. 관리인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저기요.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10층에 살았던 김수진 씨 아세요?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분. 저 딸이에요. 그러시구나.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기억나죠?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셨어요. 매일 밤 11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들어오시곤 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어 하셨나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였다. 가끔 밤에 우시는 소리 들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혼자 술 드시고 마지막 날은요? 관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날 새벽 창문 열린 소리 들렸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지금 그 집에 누가 사세요? 새 세입자 계세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물어는 봐야죠. 관리인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 후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계신데요. 나중에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10층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 엄마가 창문을 열었던 곳.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엄마가 일했던 편의점이었다. 건물 근처에 있었다. 10분쯤 걸어 도착했다. 24시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네. 여기서 김수진 씨라고 일하셨는데요. 사장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수진 씨. 기억하죠? 저 딸이에요. 어머, 서연이구나. 많이 컸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저 아세요? 수진 씨가 사진 보여주셨어. 자랑 많이 하셨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사장님은 의자를 내주었다. 앉아. 서연은 앉았다. 참 성실한 분이었어. 야간 근무 한 번도 안 빠지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늘 슬퍼 보였어. 휴대폰으로 사진 보면서 우시곤 했지. 무슨 사진이요? 아마 내 사진이었을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은 물어봤어. 딸이 보고 싶지 않냐고. 사장님이 계속 말했다. 그랬더니 딸이 자기를 싫어한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어.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오신 날 기억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유난히 우울해 보이셨어. 일 끝나고 갈 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고맙다고요? 응.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사장님이 티슈를 건넸다. 수진 씨 참 좋은 분이었어. 내가 엄마 오해한 거 있으면 풀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 목적지는 카페였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10년 전 그 카페.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주인이 서연을 봤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가 앉았던 자리, 창가 구석자리였다. 그곳으로 갔다. 앉았다. 창밖을 봤다. 엄마가 봤던 풍경, 엄마가 느꼈던 외로움. 서연은 커피를 주문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는 여기 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을 기다렸을까? 다시 만날 날을 꿈꿨을까? 서연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카페에서 썼던 부분을 찾았다. 오늘 서연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1시간. 서연이는 나를 보며 불편해했다. 말도 제대로 안 했다. 선물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서연이 얼굴이라도 봤으니까. 내 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날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기억났다. 엄마가 준 귀걸이도 두고 갔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로 갔다. 저기요. 네. 여기 자주 오시던 분 기억하세요? 10년 전쯤에. 카페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요? 김수진이라고 40살쯤 되신 분. 아. 카페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자주 오셨죠. 늘 저기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창밖만 보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연은 알았다. 엄마는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았다. 하루 종일 엄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산소, 원룸, 편의점, 카페. 모든 곳에서 엄마의 외로움을 느꼈다. 엄마의 고통을 느꼈다.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집에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왔다. 문자도 여러 개였다. 할머니였다. 어디 갔니? 집에 와라. 걱정된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대학 친구였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혹시 며칠 재워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래, 와. 우리 집 와.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엄마가 고통받았던 그곳, 거짓말로 가득한 그곳, 떠나야 했다. 완전히.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남았다. 할머니와 아빠를 마주해야 했다. 진실을 들이대야 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내일 집에 가서 짐을 싸겠다고. 그리고 영영 떠나겠다고. 엄마처럼 혼자 살겠다고. 하지만 엄마와 달리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일기장 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집으로 향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였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실에 할머니와 아빠가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자 두 사람이 일어났다. 서연아. 미숙이 다가왔다.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받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향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훈이 따라왔다. 서연은 방문을 열었다. 들어가지 마세요. 서연아.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재훈이 막았다. 제발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재훈을 봤다. 무슨 얘기요? 어제 어디 갔었니? 엄마 만나러 갔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산소에? 네. 13년 만에 처음이에요.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재훈과 미숙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엄마가 살았던 원룸도 갔어요. 미숙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편의점도 갔고요. 엄마가 일하셨던 곳. 서연은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카페도 갔어요. 엄마랑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다. 혼자 원룸에서 밤마다 우셨대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다.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사진 보면서 우셨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서연은 말을 이었다. 할머니랑 아빠가 빼앗은 거였어요. 미숙이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연은 비웃었다. 그 말로 끝이에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 용서 안 해요. 재훈이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서연은 아빠를 내려다봤다. 일어나세요. 아빠 진짜 후회돼. 내 엄마한테, 너한테.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엄마는 안 돌아와요. 미숙도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서연은 돌아섰다.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하니? 짐 싸요. 어디 가려고? 나가서 살 거예요. 재훈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안 돼. 넌 아직 학생이잖아. 놔주세요. 서연은 팔을 뿌리쳤다. 전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 살 수 있어요. 미숙이 울먹였다. 서연아, 할머니랑 아빠는 어떡하고? 할머니랑 아빠는 서로가 있잖아요. 서연은 옷을 가방에 넣었다. 엄마처럼 혼자가 아니잖아요. 재훈이 가방을 잡았다. 제발 가지 마. 왜요? 넌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가족이요? 이게 가족이에요? 서연아, 거짓말로 묶인 게 가족인가요? 서연은 가방을 빼앗았다.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평생 속죄할게. 그러니까 제발. 서연은 손을 빼냈다. 속죄는 엄마한테 하세요. 서연아, 전 필요 없어요. 서연은 짐을 다 쌌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엄마가 준 귀걸이 상자가 있었다. 13년 동안 간직했던 것. 상자를 열어 귀걸이를 꺼냈다. 귀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엄마가 보고 싶어 했을 모습. 서연은 가방을 들었다. 전 이제 갈게요. 재훈이 앞을 막았다. 어디서 살 건데? 친구 집에 며칠 있다가 원룸 구할 거예요. 돈은?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서연은 재훈을 지나쳐 걸었다. 학교는? 다닐 거예요. 학자금 대출받아서. 미숙이 뒤따라왔다. 서연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서연은 돌아섰다.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요. 뭐? 혼자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처럼 살아볼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볼 거예요.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가방을 메었다. 서연아, 제발. 미숙이 울먹였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전 할머니 딸 아니에요. 엄마 딸이에요. 문을 열었다. 서연아. 재훈이 소리쳤다. 서연은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내 엄마한테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용서해줘. 못해요. 서연은 문을 나섰다. 뒤에서 미숙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재혼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다. 눈물을 닦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버스 정류장에 섰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산소 사진을 봤다. 어제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중얼거렸다. 버스가 왔다.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이제 이 동네에 오지 않을 것이었다. 할머니도 만나지 않을 것이었다. 아빠도 만나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함께 있을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다. 친구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고마워. 괜찮아. 언제까지 있어도 돼.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일주일만 있을게. 그 사이 방 구할게. 천천히 해. 지연이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일기를 찾았어. 엄마? 응. 그 안에 진실이 다 적혀 있었어. 서연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할머니의 거짓말, 아빠의 비겁함, 엄마의 고통. 지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집 나온 거야? 응. 더는 못 있겠더라. 잘했어. 지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넌 용감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도 잘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처럼 혼자. 하지만 엄마와 달리 외롭지 않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엄마의 삶을 이해하며, 엄마와 함께. 서연은 결심했다.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것이 엄마가 원했던 것이니까. 지연아, 응? 나 잘할 수 있을까? 지연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넌 강한 애야. 고마워. 서연은 창밖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서연은 중얼거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곁에 있어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엄마의 대답 같았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1년이 흘렀다.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엄마가 살았던 것과 비슷한 곳이었다. 관악구의 낡은 건물 8층.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비슷했다. 하지만 서연은 외롭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산소를 찾았다. 오늘도 꽃을 사들고 산을 올랐다. 익숙한 길이었다. 5구역 32번 앞에 섰다. 엄마 왔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이번 주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회사에서 신입 공채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서연은 가방에서 합격증을 꺼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무덤 앞에 펼쳐 보였다. 제가 잘하고 있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엄마와 이야기하듯이.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서연은 말을 이었다.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봤다. 아빠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무덤에 손을 얹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무덤에 절을 했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할머니를 만나야 할까? 용서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서연은 결심했다. 다음 주에 요양병원에 가보기로. 일주일 후 서연은 요양병원 앞에 섰다. 경기도의 작은 병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 번호를 확인했다. 3층 305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였다. 305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아빠 재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 할머니 미숙이 누워 있었다. 1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다. 재훈이 일어났다. 서연아. 아빠.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미숙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을 보고 눈이 커졌다. 서연아. 할머니. 서연은 침대 옆으로 갔다.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너는? 잘 지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둘이 얘기해. 나는 밖에 있을게. 문이 닫혔다. 서연과 미숙만 남았다. 와줘서 고마워.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1년 동안 잘 살았니? 네.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미숙은 서연을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서연아,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말씀하세요. 미숙은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엄마한테, 너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후회해. 내 엄마 생각하면 잠도 안 와. 서연은 미숙을 봤다. 할머니. 응? 용서는 못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아. 할머니도 용서받을 생각 없어. 그럼 왜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숙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희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질투했어. 재훈이가 수진이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미숙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못되게 굴었어. 분가도 못하게 하고 매일 시키기만 하고. 왜요? 외로웠어. 남편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미숙는 눈물을 닦았다. 며느리한테 아들 빼앗길까봐 무서웠어. 서연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알아. 할머니가 미쳤었어. 미숙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수진이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 그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매일 생각해.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연아. 네. 너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미숙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서연에게 건넸다. 뭐예요?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서연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태웠다고 했잖아요. 다른 편지 태운 거야.
이건 할머니가 간직했어.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나중에 혼자 읽어. 엄마 마음이 다 담겨 있어. 감사합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미숙이 다시 손을 잡았다. 서연아, 할머니 용서는 못해도 되니까. 네. 그냥 가끔 얼굴만 보러 와줄래? 서연은 한참 생각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다. 얘기 다 했어? 응. 서연은 일어났다. 저 이만 갈게요. 벌써? 네. 내일 면접 준비해야 해요. 재훈이 서연을 봤다. 서연아, 아빠도 한마디만. 괜찮아요. 서연은 손을 저었다. 아빠. 응? 저도 아빠 용서는 못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서연아.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서연아.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슬프지만 시원한 기분이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의 편지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뜯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엄마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13살이구나. 엄마는 너를 만나지 못한 지 3년이 됐어. 너무 보고 싶다. 내 목소리, 내 웃음, 내 모든 것이. 엄마가 너한테 못된 사람으로 기억될까봐 무섭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만족해.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딸이 돼줘서 고마워.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사랑해, 서연아. 영원히.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중얼거렸다. 저도 엄마 영원히 사랑할게요. 서연은 편지를 엄마 일기장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일기장 빈 페이지에 글을 썼다. 엄마에게. 오늘 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용서는 못했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의 편지도 받았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회사 다녀요.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평생 엄마를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서연이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도 저 별빛 속에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엄마의 숨결 같았다. 엄마 곁에 있어주세요. 서연은 중얼거렸다. 평생 함께 있어주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내일을 준비하며 엄마와 함께 살아갈 내일을. 3년 후 서연은 26이 되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됐다.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산소를 찾았다. 오늘도 꽃을 들고 산을 올랐다. 5구역 32번. 익숙한 자리였다. 엄마 왔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오늘 승진 소식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엄마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무덤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에 엄마 이름 부르셨대요. 미안하다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빠는 혼자 사세요. 가끔 연락은 해요.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엄마의 일기장. 매일 읽는 책이었다. 오늘도 한 페이지 읽고 갈게요. 펼쳐서 읽었다. 엄마의 손글씨,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사랑. 다 읽고 새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꺼내 글을 썼다. 엄마, 오늘도 엄마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평생 엄마를 사랑할게요. 서연이가 일기장을 덮었다. 가방에 넣었다. 무덤 앞에 섰다. 절을 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천천히 돌아섰다. 산을 내려가는 서연의 뒷모습. 귀에는 엄마가 준 귀걸이. 가방에는 엄마의 일기장. 가슴에는 엄마의 사랑. 서연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엄마가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게 서연은 엄마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매일 매순간 영원히. 석양 속을 걸어가는 서연.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왔다. 엄마의 축복 같았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사랑해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걸었다. 엄마와 함께하는 삶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